15.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이 부산을 찾고 있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번화가, 서면 문화로 등 일부 명소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문제는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관광도시 부산의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많이 불쾌하죠. 좀 일부러 피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가게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다거나 이러면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와서 사실은 행패 부리거나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거나 매출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사실 조금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부산역 등 부산 대표하는 지역 일부가 무법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밤낮 안 가리고 술판과 노름판에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심 속 무법지대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의 권기범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보셨는데요. 이 노숙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부장님. 네.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의 거리 노숙인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109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서면 문화로가 포함되어 있는 부산 진구에 30명 정도 인원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 부산역이 위치한 부산 동구에 34명 정도 인원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진구랑 동구 두 지역만 해도 네. 부산 지역의 거리 노숙인 50% 이상이 지금 진구랑 동구에 있다고 지금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한적하거나 사람이 좀 인적이 드문 곳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는데 밀집 지역에 이렇게 다 모여 계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부산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대표역에는 노숙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개방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좀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겨울철에는 좀 따뜻하게 낮 시간대를 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가장 큰 것 같고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먹을거리나 현금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터를 잡으신 걸까요? 서면역과 부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상 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노숙인들이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밤 10시 이후로 많이 발견되고 있고 부산역 같은 경우는 대합실이랑 이렇게 예전에 지내실 수 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철도공사에서 대합실을 개방을 밤에 새벽에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이제 밖으로 나가시면서 근처에 있는 중앙역이나 남포역이나 인근에서 지금 취침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청년도 실업률 높고 이렇긴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고령화 문제잖아요. 뭐 노인과 바다라고 그래서 그럼 노숙인들의 연령대도 이제 부산이 노령화되면 연령대도 다 올라가는지 아니면 연령대별로 일정 부분의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5,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20, 30대 젊은 청년층 노숙인 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컸다면 현재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족 해체라든지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년층 노숙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역과 또 서면 문화로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 권기범 부장님이 계시는 부산 희망등대 종합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 취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날씨도 많이 덥고 해서 센터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한번 인사 잡았습니다. 술 안 마실라 했는데. 네. 막걸리 한 잔 마시지. 그 빈속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은 날도 이렇게 더울 때 더 술도 더 많이 빨리 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주무실 때는 그러면 좀 우리 응급전지라서 주무시면 되죠. 계단 올라가니까 댄스. 매일같이 이제 밖에 계신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건강 상태라든가 안부도 확인하고 있고요. 네, 밖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식사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간식도 제공해드리고 간식을 좀 제공해드림으로 해가지고 또 저희 응급잠자리 시설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도 보이고요. 박사님, 네. 현장 상황 직접 보셨는데 타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노숙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자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탈노숙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비단 그 부산 지역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데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또 현장에서 저분들을 직접 만나보시니까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신규 노숙인 분들도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정보를 모르고 계속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인 시설로의 연계 아니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주거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저희 기관을 다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모시고 들어와서 저희가 다음 날 다시 서비스 연계를 하는 그런 좀 체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의하셔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사실 음주 문제나 정신과 문제 있으신 분들은 워낙 좀 거부 반응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좀 서비스 연결이 지금 잘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장기 노숙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응급 잠자리 네. 그것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 기관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응급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365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이 오시면 저희가 잠자리 제공하고 다음날 서비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작년에 개별 수면실 개부수 공사를 해서 지금은 개별실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인 1실로. 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고 계속 노숙인 수가 유지된다는 게 좀 답답한 실정인데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이 인근 상가 상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래됐죠. 한 뭐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이고 가게 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뭐 손님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환경도 지저분하고 신고하시거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했죠. 뭐 필요할 때마다 했는데 뭐 그때뿐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환경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저희 그 노숙자분들이 마시는 술이 특정 술이 있거든요. 그게 많을 때는 한 100병까지 나가요. 네, 적게는 한 평균 한 4, 50병은 매일 나가는 것 같아요. 매출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사실 조금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냄새가 너무 나서 다른 고객님들께 이제 피해가 많이 가고요. 막 피해 다니시기도 하고 막 말도 걸기도 하고 좀 추근되는 것도 있고요. 와서 사실은 행패 부리거나 우리 스태프 친구들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거나 뭐 오래된 물건을 환불하러 온다거나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거든요. 신고해봤는데 사실은 실갱이를 벌이다가도 뭐 도망가거나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런 뒤늦게 또 오시니까 바로 안 오시거든요. 그러면 또 사실 저희만 조금 이상한 입장이 되고 경찰분들도 약간 오셔도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입장도 애매하고 근데 저희는 불편한 대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네, 제대로 된 대처나 이런 게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다. 뭐 이런 고충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순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민원 관련 신고를 한다라고 해도 지자체나 이제 경찰이 단속을 그때 나오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방안을 찾아보려는 그런 모색하려는 시도가 급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노숙인의 인식 문제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술을 사시러 가는 분들이나 취해서 가셔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는 분들이 다 노숙인은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숙인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실 뭐 노숙인 분들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또 저렇게 뭐 완전히 피해를 주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술을 마시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노름을 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단속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네. 방치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보통 답변을 드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현장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신고하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나오기가 사실 어렵고 저희 기관도 경찰과 지자체와 함께 나가보기도 하지만 결국 장소를 또 해산을 시키면 장소를 이동해서 다시 술을 드시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체감하시기에는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사실 경찰에서 좀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좀 강화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뭔가 상황이 이루어지고 가면은 사실 아까 그 점주분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숙인 복지법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법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나 경찰의 입장에서도 단속하고 처벌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 취재진이 서면 문화로 취재를 갔는데요. 마침 또 부산 진구청에서 현장 점검을 나왔더라고요. 그 현장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가 부산 진경찰서와 또 부산 진구청 관계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이번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단속 현장을 보셨는데요. 자, 먼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과연 저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결국 이 노숙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지자체와 경찰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지자체와 경찰 상호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뭐 지자체만 따로 나간다든가 경찰만 따로 나간다든가 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또한 이제 지자체 내부에서도 관련 기관들이 그다음에 경찰 내부에서도 관련 기관들이 원활한 소통을 해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노숙인분이 술을 드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뭔가 좀 소란을 일으킨다라고 네. 하면 이제 보통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보통 많이 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냥 단순히 저렇게 모여서 술을 드시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지자체에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민원이 오면 또 지자체에서 그냥 나와 보게 되고 경찰한테 같이 가자고 또 협조 요청하기도 어렵고 일단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줘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지자체에서 따로 나오신 것 같고 지금은 뭐 한 달에 뭐 몇 차례라도 일정을 맞춰서 함께 나가고 있고 물론 박사님이 좀 전에도 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또 일반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술 마시고 노름하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좀 규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런 규제 정책이 따로 없는지 또 규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노숙자들의 문제가 그것이 범죄화가 되지 않고 앉아서 술을 먹는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보기에는 불편하지만은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의 공권력이 규제하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해결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사회가 동참하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노숙자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사회 전체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제공하고 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근로 의지, 의욕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그 상담이나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지원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또 지역 사회, 지방 정부, 중앙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달성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전문가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네,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산 지역 말고도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규제도 뭐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노숙인들은 뭐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일반인들은 마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찾아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과 지자체와 뭐 노숙인 관련 기관들이 좀 같이 힘을 써가지고 순찰을 더 확대한다든지 상담을 뭐 계속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어쨌든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부산의 경제 그리고 또 관광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산 서면에서 문화로 일대로 해서만 뭐 6개월 동안에 노숙인 관련해서 민원이 신고가 한 1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70대 노숙인이 칼부림했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네. 부산 관광객들이 처음에 도착한 부산역에서 노숙인들을 접하게 되거나 아니면 노숙인들에 관련된 사건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관광도시로서의 부산 위상이 더욱더 실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부산 지역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없고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지역 경제도 좀 어려워지고 그럼 자영업자들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자체 경찰에서 그냥 민원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뛴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러한 문제로 좀 부산을 관광하기가 꺼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오래 지켜본 입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화면 보시죠.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무섭거나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술 취하신 분들 많이 마주치거나 아니면 노숙하신 분들이 많은 곳에 지나다닐 때는 그곳에 이제 좀 다시 가려면 좀 꺼리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불쾌하죠. 좀 일부러 피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그런 건 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역이나 서면, 해운대 쪽은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숙자에게 다른 뭐 좀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좀 편의를 제공을 했으면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불쾌함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환경 개선, 약간 노숙자 쉼터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최대한 그분들도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따로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술 취해서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난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을 좀 더 관리를 하고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어디 간단한 기초 생활이라도 가능하시게 좀 마련을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관광객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광객분들이나 사실 지역 주민들의 저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근데 네.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사실 그 전과 후로 나눴을 때는 지금 사실 훨씬 더 많은 개선점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10년 전에 부산역과 서면역 모습을 본다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고 제가 현장 취재를 동행했을 때도 서면 문화로 일대의 편의점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또 인터뷰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다양한 서비스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면서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가 좀 더 계속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도에 부산 복지개발원에서 노숙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중에 70% 이상이 탈노숙을 희망한다라고 했고 네. 탈노숙을 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부장님이 계신 그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그러면 이제 목표로 삼으시는 게 탈노숙인지 네. 아니면 탈노숙 과정을 통해서 자립이나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목표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 연결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보호 중심의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보호와 더불어서 좀 자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5년 정도 노숙인 일자리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1년에 한 50에서 60명 정도 일자리 사업 참여하셔서 일자리 하시고 그 받은 급여로 주거지도 구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다른 데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리에서 생활하셨던 노숙인 분들이 근로 의욕이 있으신 분들로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활동을 아직까지 해오고 있으십니다. 예, 물론 여기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선생님들이 조금씩 생활의 여유를 가지시게 되는 거고 그런 여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숙에서 벗어나 자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화가에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좀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무엇일까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뭐 단속과 처벌만이 그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노숙인들이 원하는 삶을 통해서 자활과 자립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광도시로서의 부산의 면모에 역효과가 나는 일들을 방지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노숙인들의 탈노숙을 위해서 노숙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 그다음에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이런 순서였거든요. 2003년도 이제 노숙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사회 전반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사실 노숙인을 발굴하는 게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노숙인을 조금 노숙 위기에 처해 있는 대상을 조금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뭐 마련한다면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혹은 거리 노숙을 하지 않고도 노숙 위기 상황에서 노숙에서 바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논의가 잘 되면 앞으로 좀 노숙인 부분들이 이런 뭐 이런 이슈 없이 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질적인 문제,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말로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